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새 추세인 감성 캠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성 캠핑은 일단 옛날에는 뭐 단체로 막 갔다가 거기서 간단히 술 한잔 드시고 1박 하고 오는 추세였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 군데에서 좀 2박 3박 장박하면서 버너나 랜턴을 쓰시더라도 좀 감성적인 거 그쪽으로 이제 좀 중점을 두면서 트렌드가 이제 감성 캠핑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군 군용 버너하고 랜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감성 캠핑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버너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군용 버너, 미군 군인들이 이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 월남전, 그 당시에 썼던 버너부터 해서 이제 커머셜 사제 버너까지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한번 잠깐 구경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알라딘 스토브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거예요. 40년도 겁니다. 모양이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수납할 때는 이렇게 접힙니다. 접어서 캐니스터 있습니다. 캐니스터 깡통이죠. 깡통에 들어갑니다. 깡통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 잠깐만요. 요게 이제 캐니스터예요. 이 캔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접은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 거니까 40년도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945 US 찍혀 있습니다. 45년도 거니까 간단한 계산은 7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도 뭐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은 이게 오래된 것이지만 다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난다 하면은 저희가 부품 같은 거는 AS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사용하는 연료는 미군 것은 전쟁용에 쓰는 건 전부 휘발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가 일단 석유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알코올로 예열을 해야 돼요. 그럼 알코올 가지고 가야 되죠. 또 석유 갖고 다녀야 되죠. 근데 미군 군용에서 석유는 잘 안 씁니다. 걔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디젤 아니면은 가솔린을 써요. 가스라 그러죠. 두 가지 연료를 쓰는데 석유를 따로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석유로 된 거는 군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옛날 거는 지금의 미군 군용이 이제 해병대께 들어가고 뭐 육군 거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좋은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일단 예열 필요 없습니다. 휘발유는 집어넣고, 이게 연료통입니다. 펌핑을 하게 되면은 압이 차서 노즐을 열고 밸브를 열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불 붙이면은 예열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를 만약에 석유다 그러면 이제 뭐 알코올로 예열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 전쟁통에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연료는 휘발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알라딘 스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쓰는 것은 유명한 한국전 때 지급한 거예요. 근데 이거 모델을 M1951 스토브라고 합니다. 왜 1951 스토브냐 하면은 한국전이 50년에 나고 51년도부터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M1951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쓰고 아까 알라딘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죠. 한국전에 미군 애들이 워낙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저 개파카, MOL 개파카, M65 야상 이 전부 한국전 때 혹독한 추위에 침낭 전부 보급을 한 거예요. 그때 이거를 보급한 이유는 시레이션 깡통으로 돼 있죠. 그거를 대표 먹기 위해서 미군들이 이 버너를 새로 개발해서 한국전부터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콜맨 게 있고 SMP 게 있고 저 브랜드가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 1951년부터 해서 7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한 20년 동안 보급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알라딘처럼 접으면은 날개를 접습니다. 접으면은 다 접히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캐니스터 통에 딱 수납이 됩니다. 캐니스터는 아까 그 알라딘하고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연료는 휘발유 전용입니다. 아까 보신 게 이제 알라딘 M1951 버너.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거죠. 이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크롬으로 돼서 번쩍번쩍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리가 달려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OD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탱크류, 그러니까 이제 기갑병입니다. 기갑병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거예요. 40년대 겁니다. 이건 휘발유로 작동이 되고 마찬가지로 펌핑해서 노즐을 돌리면 작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크롬으로 돼서 스텐처럼 번쩍번쩍 하는 것은 다리가 안 달려 있고요. 요건 다리가 달려 있으면서 오디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초창기 겁니다. 모델이 달라요. 이게 초기 거, 나중에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는 후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너를 스토브를 그래서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밑에 다리가 균형이 되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접어서 집으면 맞는 캐니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기갑병들이 사용하던 휘발유 버너입니다. 네, 이것은 유명한 겁니다. 옵티무스 스베아 1, 2, 3예요. 이게 이제 자가 기화식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펌프가 없어요. 펌프가 없이 어떻게 기화가 되느냐, 기름을 넣고 이 본체에 홈에다가 휘발유를 붓습니다. 붓고 나면 이 본체가 달궈지죠. 달궈지면서 휘발유가 팽창해서 뿜어 나오는 열기로 이게 저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놓고 나서 5분 정도 지나야지 가장 높은 시점에 온도에 도달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퍽퍽퍽 하는 향이 쫙 나오면서 상당히 이것도 화력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웨덴에서 만든 초기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 2, 3 R이라고 해서 대만에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대만에서 만든 것은 여기 보시면은 스베아 1, 2, 3 이렇게 찍혀 있고 스웨덴에서 만든 것은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가 기화식이기 때문에 펌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화력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백패킹용이에요. 완전히
경량이죠.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배낭에 메고서 암벽 등반이나 아니면은 고지에 장박 같은 거를 갈 때 그때 간단히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피하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요새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용도에서는 주로 뭐 커피를 끓여 드신다든가 코코아를 끓여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라면을 뭐 드신다든가 밥한 용도, 그리고 뭐 구워 드신다거나 하게 되면은 좀 화력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그 유명한 배트 버너입니다. 예, 배트 버너, 어떤 분이 바트 버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석유로 사용하는 것인데 동독에서 만든 거예요. 독일제인데 요거를 완전히 신품입니다. 이 박스에 들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연소기가 있고, 여기 이제 사일런트 식으로 소음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산바리가 들어 있고, 이것은 석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코올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알코올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펌핑을 한 다음에 이제 열을 불을 붙이셔야 하면 화력이 엄청 좋죠. 석유 버너가 원래 화력은 사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신품이 이제 독일제 배트 버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티머스 노바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경량으로 작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 것이 아니고 요새도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경량이고, 그리고 연료는 이제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휘발유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백패킹용으로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노즐 있는 데를 보시면은 아까 것은 이제 사일런스 형이라고 해서 벌집 모양이나 아니면은 콜먼에서 나오는 이게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작아요. 근데 이렇게 노즐하고 위에 있는 그 프레임 스프레더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부딪히는 면이 떨어져 있는 거는 소리가 커요. 다 로라 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보시려면 이 노즐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노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임 스프레더하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요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뭐가 좋냐면 프리무스 옴니퓨얼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노즐 연결 부위 있는 데서 누유가 자주 일어납니다. 보통 신품을 사서 한 6개월 정도 쓰면은 누유가 일어나서 연료 공급하는 그런 라인을 통째로 바꿔도 또 몇 번 쓰면 또 누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부 이제 이쪽으로 오는 추세예요. 이것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옵티무스나 프리무스 모델은 스웨덴 건데, 이것은 제3국 OEM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말대로 사이즈가 자그마합니다. 테이킷 포켓 스토브라고 합니다. 뭐 잘하면 주머니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메이드 인 USA, 미국산입니다. 군용은 아닙니다. 사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경량이고 컴팩트해요. 열어보시면 안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열면은 우리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기화식이에요.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붓고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여기 노즐 구멍이 있어요. 그럼 가열이 되면서 노즐 구멍에서 이제 화염이 나오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료를 이쪽으로 주입을 하는데, 연료 주입하는 뚜껑에 보면 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즐 구멍이 막혔을 때 이걸로 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중에 불을 끌 때는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았을 때 이제 불이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깔때기로 쓰라고 여기서 기름을 불 수 있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화할 때 쓰는 기능과 주유할 때 쓰는, 깔때기로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람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람이 더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요 위에다 이제 캔팅 컵이나 그런 거 올려놓게 되면은 아주 금방 조리가 됩니다. 활용은 상당히 좋습니다.